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입니다. JB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리 더마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아, 실세에서 제리로 강등된 건가요? 제리는 실세보다 더 센 존재예요. 통과제리 안 받구나.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네, 제리는 거의 그 전지전능한 존재예요. 톰과 제리에서 보면. 네, 이 시간만 끝나면 찌그러지는 더마카입니다. 뭘 찌그러지긴 뭘 찌그러져. 네, 왜곡을하고 그래요. 네, 아무튼 제리 더마카가 되겠습니다. 네. 네, 옥효성님이 살짝 부부싸움하고 아침밥은 거르고 나가도 시선 집중은 안 거르지요. 뭘 아침부터 부부싸움을 하세요. 할 수 있죠. 전승택님은 시선 집중은 공짜, JB타임 완전 공짜,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해주셨고요. 네. 이승민님, 더마카 나오기 전에 좋아요 빨리 누릅시다 해주셨는데 네, 좋은 자세입니다. 빨리 좋아요 누르시고요. 엠네지아님이 좋아요 눌러서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시선 끌게 합시다. 오, 좋습니다. 네, 이런 구독 운동 좋습니다. 네. 좋아요 꾹, 구독 꾹, 그리고 공유도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입에 착 감기는데 라디오 헤드님이 딱 적네. 제리 막가. 딱 네 글자 딱 젖혀놔. 제리 막가. 아, 무슨 의미인지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뭐 다 우리 촌철님들은 다 아는데 뭔 소리예요? 제리 막가. 네, 아무튼. 입이 착착 달라붙지 않아요? 그죠? 자, 장영익님이 옥종배 나왔다. 네. 뭐. 아, 또 하나 넣으셨네. 제비, 머털도사, 김종배, 옥종배. 네. 뭐 부인을 안 하겠어요. 네. 네, 그다음에 최용성님이 시드니에서 열심히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JB타임 최고입니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지금 거기는 여름 아닌가요? 그죠? 아, 그렇겠죠. 그죠? 햇볕이 장렬하는 여름. 그죠? 가본 적이 없어서.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해변에 잘 나가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저도 안 가봐서. 가끔 외신을 보면 막 캥거루가 튀어나와서 사람 패고 이러던데. 그거 보고 어이가 없어갖고 정말. 야. 네, 아니 호주의 아름다운 장면이 얼마나 많은데. 엊그제 보니까 기억하는 게 캥거루가 사람 패는 거라니. 호주 그 갑자기 까치가 막 사람 쪼고 이런 거 봤어요? 아니요. 빨리 AS 타임 갈게요. 오늘 제비가 이렇게 아니 며칠 전에 제가 봤거든. 네, 알겠습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서울시장 예비 후보와의 인터뷰를 드디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어요. 현님이 입과 발이 따로라고 어제 팩폭하고 나서 오늘 인터뷰라니 너무하십니다 해주셨고요. 네. 김경수님은 김경수님? 헐, 안철수 인터뷰 이거 너무 귀하네요 하면서 되게 기다려주셨거든요. 그리고 뭐 인터뷰가 많이 늘었다는 평도 있었고 너무 좀 살살해야 되는데 제이비가 너무 몰아붙인다 뭐 이런 평들도 있었어요. 몰아붙이긴 뭘 몰아붙여. 네, 촌장님들의 글이 아주 재밌었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네. 눈에 띄는 지지자도 있으셨습니다. 김정수님이 서울시장 승리로 정권 교체를 할 분은 안철수 대표님 뿐입니다 하면서 지지를 보내주셨고요. 예, 뭐 그렇게 발언하고 또 그게 선택하는 거 유권자의 권리입니다. 네, 삐돌이님이 절대 단일화 못한다. 서로 이기는 방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나 아니면 안 돼인데 어떻게 단일화가 되겠냐.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 JB가 하지 못한 질문을 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정님인데요. 서울시장이 정권 견제하는 자리인가요? 네. 아, 지금 디스하는 거죠. 네, 이 질문을 안 하셨다고. 왜 이런 질문 안 하냐고. 뒤끝 장례라는 게 제가 보니까 지금 제리막가네. 네, 근데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아이스 하울님인데요. 누구 맘대로 5년을 앞으로 1년 하고 그 뒤에 이제 4년 하면 5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후보들은 안 되면 말고식의 공약 말고 진짜로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놔라. 재임 기간 동안 진행할 공약과 추후의 비전을 타임테이블로 밝히고 누가 되든 당선됐을 때 그 타임테이블상의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완전한 정계 은퇴를 공약해라. 그 정도의 각오와 계획, 실천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대국민 사기극이다. 제가 총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대한민국에 기적이 연출되는 공간이 하나가 있고 기적이 연출되는 시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일단 공간부터. 이거는 보도도 여러 번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지하철 1호선 탈 때는 몸이 불편하셨는데 내릴 때는 갑자기 멀쩡해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뭔 말인지 모르시죠?
이른바 앵벌이하면서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네. 그래서 기적을 연출하는 공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기적을 연출하는 시간은 선거예요. 그죠? 선거 때만 되면 모든 게 다 풀려. 그죠? 네. 거의 기적의 수준으로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말로만. 네. 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섭외하는 작가들 입장에서 뭘 또 선거 때만 되면 유난히 친절하십니다 후보님들이. 아 그렇죠. 또 나 욕하는 줄 알고 갑자기 경계했지. 맞아. 그때는 좀 그래도 그렇게 섭외할 맛이 좀 나지 않나요? 네. 아이고 제가 맨날 제비 욕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저를 그러세요? 눈치 팍팍 주니까 그러지. 네. 아 평소에 제이비가 저희한테 주는 눈치는 생각. 넘어가 빨리. 네. 그리고 2부에서 박주민 의원,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수사기소권 분리 TF 팀장. 네, 완전 빼라겠어요. 네, 완전. 수사기소 완전 분리 아니고 수사기소 분리 팀장. 네. 네.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왜 고유명사를 틀리는가 도대체. 네. 근데 모든 기사에 완전 분리라고 써 있었는데 아무튼 그걸 정정을 하니까 신정선님이 물타기, 글로리아님이 뭐가 신경 쓰이기에 단어 장난을 하시는 건지. 우윤님, 김종배님 대충 분리 아니냐고 찔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루가 저무는 시간님은 완전히 아니다. 분리해서 법무부에 수사청을 둘 거다. 이게 결론인가? 그러니까 시그널님이 법무부에 둘 거면 뭐하러 분리하지? 신토방님 대신 법무부를 검찰화하려고? 네. 달라의 노마님은 행안부 산하가 돼야 합니다. 전작권 한수님 대충해서 무너지는 것보다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길 바란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속도 조절 주문이 청와대부터 없었다. 들어본 적 없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네. 커피체리님 2월 발의 6월 통과라면 오늘이 2월 24일입니다. 근데 이제 또 슬쩍 3월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하루가 저무는 시간님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3월로 되는 거 어쨌든 밀리는 거다. 찍어주셨고 진여울님이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쏘아야 되는데 법안은 꼼꼼히 확인하되 처리는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게 속도 조절을 말하는 건가라고 해주셨고 네. 잼마님은 냉수도 급히 마시면 체하는 법 다방면으로 살펴서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키지는 말아야 하지만 조금만 서둘러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네. 프라우스님 예전에 아버지가 그러셨지요. 돈 빌려주고 받으려고 찾아가면 내일이나 모레 준다라고 그 소리로 미루는 내일 모레가 석 달 열흘이라고. 야 비유가 그렇게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복장 터지죠 그러면. 민주당 네. 180석 주면 오늘 할 줄 알았는데 속았다. 아직도 내일 모레다 해주셨습니다. 네. 어떤 분은 이 댓글들을 다 모아서 박주민 의원에게 보내달라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참 저번에 보냈어요. 보낸다고 했잖아요. 아 깜빡했네. 그렇게 공수표 날리고 사람이 참 공신력 떨어지게 보내세요. 네. 자 여기까지 AS 하겠습니다. 네 해피 뭐 저보고 자꾸 왕꼰대라고. 제가 왕꼰대예요? 네. 자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거 얘기할게요. 빨리 하고 가야지. 자 네. 국정원 사찰 둘러싼 정치 공방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어요. 네. 국정원 서버에 복원된 불법 사찰 문건이 대략 20만 건이 된다. 근데 1인당 한 10건 정도의 문건이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본다면 2만 명을 사찰한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자료도 나오고 있고 황교안 전 총리가 보고받았을 것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있었다. 이런 주장이 되는 거겠죠. 자, 정부의 간사를 맡고 있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그 전날 22일 정보위원회 회의장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고성을 주고받았다고 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국정원이 선택적 정치 개입을 하고 있다. 사찰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원성을 높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정리라면 뭐예요? 국정원 사찰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 공방이 아주 거세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짧게 하나 지금 그 짚고 갈 문제가 있어서 요거부터 좀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좀 알아보니까 새롭게 나온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서 먼저 좀 전해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네. 자, 그 국민의힘에서 국정원의 선거 공작을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찰 가지고 지금 선거 공작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의심하는 결정적인 이유로 SBS의 8.11 보도를 들었어요.
18대 국회의원 전원 사찰 문건이 있다라는 이 보도 내용을 문제를 삼았는데 정보 출처가 국정원 고위 관계자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의도적인 언론 플레이 아니냐, 선거용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충분히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예단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판정은 하지는 않겠고요. 다만 전후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새롭게 확인한 내용 하나만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직접 취재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호. 그러니까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말을 했다고 해서 SBS가 보도한 게 2월 8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4일 전인 2월 4일에 국정원이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있었죠. 그때 국정원 개혁위원을 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2월 4일에. 이 자리에는 박지원 국정원장도 참석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간담회를 가졌던 목적이 뭐냐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자문. 네, 왜냐하면 지금 국정원에서 이런 문건이 나왔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느냐. 국정원 개혁위원들에게 그 처리 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대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18대 국회의원 전원의 사찰 문건도 있다는 이야기가 이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국정원에서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알아보고 있었고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국정원 개혁위원들을 모셔가지고 간담회까지 한 적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맥락에서 SBS 보도가 4일 뒤에 나온 거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요거는 저는 판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촌철님들의 어떤 현명한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팩트 하나만 좀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느 정권에서 사찰이 더 많이 있었느냐? 지금 정치권에서 뭐 공방한 간단한 이야기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니네도 했잖아. 뭐 니네라고 깨끗하냐?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누가 더 더러운가? 뭐 이런 거잖아요. 간단한 이야기라면. 네. 그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라는 거죠.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자, 첫째, 여당은 이명박근혜 정부 때의 사찰에 방점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고 지금 맞서고 있는 거고요. 네. 이건 누가 봐도 정치적인 접근인데 이런 정치적인 접근이 역으로 웅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객관적인 진상규명 활동이 너무너무 절실하다라고 하는 반증이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이 정권 저 정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전방위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의 필요성은 그만큼 그러니까 절실해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통한 전면 조사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국정원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사찰 문건의 파기 문제예요. 자, 이것이 계속 보관되는 한 언제든 누군가에 의해서든 들춰볼 수 있고 악용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사찰 문건을 영원히 지우는 작업은 매우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파기를 해야 되는데 파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정말로 파기가 됐는지를 또 검증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또 한 일각에서 나오는 게 문서 파기 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부 때 사찰이 더 많았느냐, 그래서 어느 정당에 더 불리하냐, 이거는 지극히 정략적인 접근이고요. 인권의 관점에서 좀 접근 좀 해라. 간단히 얘기하면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했고 국회의원을 사찰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인간의 기본권을 지금 침해한 거잖아요. 국민의 기본권을. 그렇죠. 이게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네. 이건 아주 가장 기본이잖아요. 여기로부터 이것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건데 네. 자, 근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게 실행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진상 규명도 그렇고 문서 파기 후 검증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 진상 규명의 경로와 그다음에 그 문서 파기 후 검증의 경로가 거의 중첩돼요.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뭐냐면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국정원 서버에 보관되어 있다는 문건을 전수 조사를 해서 불법 사찰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이 어느 정도 보관돼 있는지를 가려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죠? 그다음에 검증위원회는 국정원 서버나 캐비넷에 더 이상 사찰 문건이 남아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잖아요. 해야죠. 예.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상규명위원회가 되건 검증위원회가 되건 모두 국정원 서버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를 해야만 돼요. 접근할 수가 있나요, 근데? 근데 이게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국정원이잖아요. 네. 국정원은 정보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보기관에는 수많은 정보가 보관돼 있고 그것이 지금 다 집적된 게 서버인데 서버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전부 다 그럼 다 보시라. 하고 싶어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네. 자, 이게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사례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환기시켜 드려 볼게요. 첫째, 아까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때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는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개혁위원회에서 자, 국정원 과거사 중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지금부터 조사를 해서 해결책을 찾자라고 해서 항목을 뽑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별도로 국정원 실무팀이 있었어요. TF가.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필요한 자료가 뭡니까? 그럼 우리가 찾아다 드릴게요.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국정원 서버 등 국정원 조직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접근해서 스스로 뒤지고 스스로 자료를 확보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국정원이 주는 것만 가지고 한 거예요. 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때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활동할 때 국정원 실무팀에서 줬다는 자료가 전체 자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국정원은 그냥 신용만 낸 건지 아니면 정말로 개혁 의지를 가지고 다 준 건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봐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만 그때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한 믿음의 기초에서 활동을 했을 뿐인 거죠. 이 사례가 하나가 있어요. 네. 두 번째, 우리 그 방송에서도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국정원의 세월호 관련 문건이 수십만 건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에서 이에 접근할 수 있게 길이 열렸잖아요. 하지만 그 작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람으로 한정이 됐고 그다음에 열람 대상은 목록으로만 한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다 들여다보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자, 거기다가 지금 뭐 최근에 들리는 게 열람 속도가 그러니까 빠르지가 않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들리고 있어요. 이 두 경우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그 진상을 규명하고 문서 파기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확인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간접 확인으로 가고 있다 전부 다.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정원에 의해서 국정원이 주도적으로 공개되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어떤 사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어떤 한계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건 되게 실제적인 고민거리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국회에서 지금 이 논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특별법 얘기를 했던데.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건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 자, 문서 파기의 경우도 그래요. 자, 뭐 누구는 이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가 합법인 문서도 있고 불법인 문서도 있다, 뭐 섞여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네. 자, 그러면 그럴수록 더 문제인 게 자료 파기 문제예요. 자료는 불법 사찰의 결과물로서의 문건은 반드시 파기를 해야 돼요. 입장 바꿔서 나나 더마카 만약에 사찰을 당했다고 쳐요. 네. 그래서 나의 어떤 뭐냐면 프라이버시가 적혀 있는 문건이 계속 보관되고 있다면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찝찝하죠. 얼마나 네. 불안하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죠.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악용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반드시 파기를 해야 돼요. 근데 뭐냐면 이게 이 문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종이 쪽지가 아닌 거예요. 공공 기록물, 공문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법률적 근거 없이 그냥 파기해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파기 대상 선별 기준과 파기 방법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미리 확보를 해야만 문서 파기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더마카가 얘기한 대로 국정원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게 바로 이 맥락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뭐를 해야 될지 다 나왔잖아요. 답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국정원 서버에 최대한 가깝게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 건지
있으면 찾아야 되고 네. 한계가 있다면 그러면 간접적인 방법이지만 가장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그런 활동의 법률적 근거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국정원에서 바리케이트 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특별법 만들어달라고 주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허구한 날 어느 정권이 사찰을 더 했네 못 안 했네라고 삿대질할 게 아니라 이거라도 좀 합의를 봐서 빨리 좀 처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이거엔 관심이 없는 게 아닐까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또 그 열불 내고 있는 건데 이 요구는 있잖아요. 당위적인 요구일 뿐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절실한 요구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진상규명과 이 파기 검증 활동이 국정원의 새로운 탄생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 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그렇죠. 대공 수사권도 이제 넘기기로 했어요. 네. 따라서 좋든 싫든 구시대의 유물은 그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확실히 없애버려야 돼요. 이번에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 차원에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지금 터닝 포인트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고요. 아울러 검찰과 경찰에도 이건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에서 불거진 문건이 있었죠. 네. 판사 사찰 문건, 그죠? 뭐 이게 이제 사찰의 결과물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뭐 엄청나게 논란이 빚어졌는데 뭐 그걸 떠나서 아무튼 판사 개개인에 대한 신상 정보가 작성돼서 보관됐다는 사실은 팩트잖아요. 네. 그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실 자체가 당사자로서 불쾌할 뿐만 아니라 악용될 소지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경찰이라고 다를까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정부 인사가 있을 때 인사 대상자에 대한 세평 수집 역할을 경찰에 부여해온 관행이 있어요. 이건 사찰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결과물이 축적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어딘가 그렇죠. 보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잖아요. 자 그러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광범위한 인적 정보가 계속 수집돼 온 관행이 있었고 그 결과물 동안 아직도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에 하나라도 다른 환경이 조성이 되고 다른 의도가 개입이 돼서 악용이 된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국정원에 있다는 사찰 문건을 어떻게 그럼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가 하나의 어떤 뭐냐면 이게 여기서 전범을 세우느냐 마느냐가 이후 다른 조직에 있는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 해법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기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당위적인 요구일 뿐만 아니라 되게 실제적인 요구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인데 서로 삿대질하고 앉아 있으니까 서로 삿대질하고 앉아 있으니까 보는 입장에서 열불 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네. 그잖아요. 그래서 정말 국회 정보위 더 나가서 국회 전체에게 제가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요. 제발 좀 일 좀 해라. 일다운 일 좀 해라. 이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네. 이상입니다. 네, 일 좀 하십시오. 목 아파. 네. 화가 많이 났네요. 네, 근두우님이 민동기 기자가 예전에 상사였던 종배영이 한성깔 하셨다고. 그게 왜 또? 근두우님이 보내주셨어요. 네. 사찰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현존할 텐데 국정원 내에서 숨기고 저항할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도 근두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마틸다님, 도쿄에서 듣고 있어요. 시원하고 정확한 분석 그리고 인정이 느껴지는 JB의 시사평론 너무 좋아요 해주셨고요. 네. 이진님은 브리즈번 어제 35도였어요. 라고 소식을 호주? 전해주셨습니다. 네. 브리즈번이 호주죠, 맞죠? 네. 네, 안 가봐서. 네. 런트루이님은 JB도 MB 때 사찰과 언론 탄압으로 당시 시선 집중해서 쫓겨나셨었잖아요. 뭐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거 저도 확인을 했어요. 요즘 사찰 소식 들으며 개인적 소회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계 블랙리스트 수사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죠? 수사가 있었고 이제 그때 제가 참고인으로 나가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허. 그래서 이제 그때 이거 처음 하는 얘기인데. 네. 그때 이제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검찰 수사관이 이제 블랙리스트 문건이라는 걸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거기 보면 우우 상단에 오른쪽 맨 위에 네모칸이 있고 뭐냐면 땡땡 수석 요청 자료 이렇게까지 적혀 있어요. 땡땡 수석. 네. 청와대가 요청한 그러니까 무슨 거군요. 얘기냐면 지금 그 정치권에서 그 논란되고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게요. 무슨 얘기냐면 그 문건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본 거니까 네. 땡땡 수석 요청 자료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적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국정원이 지네들이 알아서 뭔가를 해가지고 올린 것만이 아니라 청와대에 발주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거를 그러니까 조사해서 작성해서 올려라 해서 올렸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거 진상 규명이 얼마나 지금 필요하냐면은요. 지금 많은 국정원 사찰하면 국정원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네들이 알아서 한 것만 지금 생각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범위가 뒤지기 시작하면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거 건 관련해서도 그때 김경엽 정보위원장이 인터뷰할 때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발주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긴 했었죠. 그때도. 여기서 이제 땡땡이라고 했습니다. 네. 네. 무슨 내용이었어요? 그게 이제 방송계 블랙리스트.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떤 내용을 사찰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계에서 이제 활약하고 있는 좌파 그 인사들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루 일과 이런 거 보고인가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고 아무튼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보도에서 접했던 방송계 블랙리스트 어떤 그러니까 그 붉은 물이 들어있는 좌파 인사들이 어떻게 방송을 점령하고 있고 어떻게 활약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그 문건은 지금도 존재하나요? 파기됐나요? 그 문건은 지금 저기 뭐 수사 과정에서 다 확보가 됐으니까 아니 국정원 안에서 네. 그걸 확인을 해야 된다니까 그거를. 그건 아직 확인을 못 하신 거예요? 제가요? 네. 제가 어떻게 확인을 해요? 국정원 가서 내놔하면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있잖아요. 진상 규명도 중요하지만 문서 파기 후에 검증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딘가에 몰래 갔던 창관에 묻자고 하는 얘기지만 창관에 빌려서 몰래 보관해 놨다가 네. 나중에 거절 꺼내보면 어떡할 거예요.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여쭤본 건데 이정환 님이 전방위로 그냥 제대로 까자. 그런데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무사 개헌 문건이고 도주한 기무사령관 조연천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해주셨고요. 네. 빌드업 님은 이제 문건이 어디에 이렇게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볼 거냐 분류하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파기할 거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빌드업 님이 AI를 개발해서 들여와야 되나 난감하네 해주셨고요. 네. 제임스님은 필요한 문건만 암호를 걸어서 오픈 서버에 옮겨놓으면요 파일에 보안을 거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오픈 서버에 옮기는 작업을 국정원에서 하면 선택적 옮기는 것이 또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뭘 해도 지금 이게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완벽한 검증이 과연 가능할까? 솔직히 저는 물음표거든요. 네. 물음표예요. 그러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90으로 가느냐 80으로 가느냐는 노력하기 나름이잖아요. 이 작업을 좀 하라는 거예요. 국회 보고. 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HBYI님이 파기하기 전에 복사판 만들어서 검찰 캐비닛이나 어느 특정 세력의 손안에 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크겠다. 그렇게까지 자료 공유가 될까요? 그런 시스템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드헤어님이 목록으로 무슨 내용을 확인하겠냐. 그러니까. 깔려면 사실 문건을 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봐야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당신 또한님은 국정원 구성원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이 국내에서도 절대 권력을 쥐고 있던 시절로 회귀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국정원의 힘을 이용하고 싶은 쪽은 JB가 말한 특별법을 안 만들겠죠. 특별법 만들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센가를 그러니까 관전은 언론도 그런 점에서 언론도 문제가 있어요. 네,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인권을 앞장서서 부르짖고 관철시켜야 되는 여론을 조성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언론의 존재 이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서로 싸웠네 이런 거 아니 전 그 보도하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보를 줘야 되니까 국민한테. 그죠? 근데 왜 그것만 하냐고 제 얘기는. 더 본질적인 문제를 좀 제기를 하란 말이에요. 좀 그래서 일하게. 그잖아요. 네. 중계 방송만 하지 말고. 네. 김영자님이
JBC 나이 먹어 자랑은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풀어줘서 아침마다 행복합니다. 예. 화내지 마세요. 혈압 자주 오르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런데 뭐 솔직히 화낸 건 아니고 약간 열변을 토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욱하지 마시라고요. 혈압이 안 좋다잖아요. 저 진짜 혈압 올라오면 큰일 납니다. 예. 제가 옛날에 무슨 수술도 받고 해서.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쳐야 되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시선집중 2부에서 작년 코로나 전국에서 코로나 사태에서 아버님. 40도 넘는 고열에도 이제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해가지고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님을 만나봤잖아요. 얼마나 한이 되셨겠어요. 네, 그 아들의 죽음을 좀 제대로 알리고 의료 공백에 대한 이제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청와대까지 도보하고 계신 도보행진 중인 아버님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격려와 위로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모로서 무력감도 있을 거고 아이가 아파하던 모습이 계속 기억에 남아서 피눈물이 날 것 같고 나도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러면서 건강 잃지 마시라는 응원의 문자도 있었고요. 네. 로운님은 코로나를 떠나서 입원을 시켜서 일단 열은 내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40도 넘는 고열이었는데 그런 얘기 해주셨고 김씨님은 누구도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이게 뭐냐. 그리고 방탄트로이님은 다시 한번 아드님의 명복을 빕니다. 수사권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건 검찰이 잘못했네요. 병원의 편을 들어준 적폐가 아닐까요? 하는데 다시 한번 좀 되짚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수사권 얘기한 인권위 얘기였고. 네. 아무튼 다시 한번 되짚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또 이 비슷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조윤정님이 박지훈 변호사 이제 안 나오나요? 해주셨는데 무슨 얘기요? 나옵니다. 매일 아침 뉴스세계 하시는데. 네, 매일 아침 7시 5분 뉴스세계 출연하고 계시고요. 청기누설은 금요일에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리. 네. 제리막가 이제 끝내도 되죠? 네. 자, 제리막가와 함께했던 JB타임 이렇게 다 제내 시작하는 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